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지금 들고 온 책은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좋은 글이 또 생각이 나서 한번 더 갖고 왔습니다. 제목은 삶이 내게 잘 지내냐고 물었다. 김경집 지음, 그래도 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나요? 누군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네, 맞는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볼보는 1959년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했다. 안전벨트는 이제 모든 자동차의 장착이 필수인 구성품이다. 놀라운 것은 볼보가 자신들이 개발한 안전벨트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게 마땅한 기업으로서 놀라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돈을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볼보를 신뢰하는 이유는 단순히 볼보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경고성과 안전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허를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엄청난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운전자들이 치명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특허를 포기한 기업들이 제법 있다. 토요타는 자사가 소유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관계된 발명 특허를 모두 공개했다. 1976년 VHS 방식의 VCR을 개발한 JVC는 한 해 전 베타 방식의 VCR을 개발한 소니와 달리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사실 토요타와 JVC가 특허 등록을 포기한 것은 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자신들의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토요타는 2019년에 23,740개에 달하는 하이브리드 관련 특허를 203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러한 토요타의 행보는 그동안 특허에 막혀 동력 전달 및 최적점 배분 설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경쟁사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토요타의 이와 같은 결정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토요타의 한시적인 특허 공개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 출시를 꺼렸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를 내놓으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장되었고 업계 선두주자였던 토요타가 그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즉, 토요타가 특허를 한시적으로 개방한 것은 먼 미래에 거둘 상업적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였다. 반면 볼보는 모든 자동차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독점의 유혹을 포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게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현대인치고 단 하루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거의 매일 구글, 야후, 네이버 같은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메타나 X 그리고 유튜브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한다.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를 하거나 강변 둔치에서도 음식 배달을 시킬 수도 있다. 이토록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인터넷이 사라지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혼란과 절망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에 의존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의외로 인터넷을 만든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오늘날 WWW의 기초가 된 시스템을 개발한 인물은 티머시 존 버너스리라는 사람이다. 흔히 팀 버너스리로 불리는 그는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교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물로 1980년 CERN에서 즉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문의 시스템을 개발했다. 당시 연구원들은 늘 새로운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과거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 버너스리는 매번 자료를 찾아야 하는 일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잠시 CERN을 떠났다가
1984년에 재입사한 버너스-리는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참여한다. 당시에도 인터넷은 이미 1960년대에 개발되어 연구소나 대학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각 기관마다 관리 시스템이 달라서 접근성이 떨어졌다. 또한 갈수록 연결되는 컴퓨터 수가 늘어남에 따라 네트워크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버너스-리는 1989년 CERN의 정보 시스템에 착안해 전 세계의 망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인트라넷에 대한 영감을 떠올렸다. 모든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발상이었다. WWW의 시작이었다. WWW는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로 흔히 웹으로 불리는 이것은 오늘날 인터넷 시스템을 지칭하는 기호가 되었다. 버너스-리는 웹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HTTP 프로토콜, 즉 통신 규약과 각 사이트로 갈 수 있는 URL의 약자로 인터넷의 WW에서 서버가 있는 장소를 지시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다. 버너스-리는 동료 로베르 카이오와 함께 연구한 끝에 1990년 12월 25일 세계 최초의 웹사이트를 열었다. 월드와이드 웹 관련 기술들을 만들어 대중에게 인터넷이라는 신세계를 펼쳐준 월드와이드 웹의 발명자였던 버너스-리는 1990년대 이후 인터넷 관련 표준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주도하며 인터넷의 실제적인 관리자로 활약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기본 뼈대부터 운용 방식까지 두루 만든 장본인인 것이다. 가히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발명한 월드와이드 웹의 영향력이 쿠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에 버금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소소한 업데이트가 있긴 하지만 월드와이드 웹은 오늘날에도 가장 핵심적인 네트워크 운용 방식의 바탕이다. 그렇다면 이런 원천적인 기술을 발명한 버너스-리는 엄청난 돈을 벌지 않았을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객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기억하는 이들은 뜻밖에도 별로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임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과 비교해 봐도 참 특이한 일이다.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메타의 마크 저커버거 등 오늘날 IT 업계의 세계적인 거부들은 버너스-리의 연구 결과물이 없었다면 지금의 부와 명예가 아예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놀랍게도 이렇게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월드와이드 웹을 비롯해 자신이 고안해낸 다른 여러 기술들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나도 신청하지 않고 해당 기술을 모두 무상으로 세상에 공개했다. 이쯤 되면 그가 바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는 자신이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이익을 도대체 왜 포기했을까?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도 극구 사양했는데 기자의 끈질긴 물음에 마지못한 듯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미 만들어진 성과에 작은 일을 더했을 뿐입니다. 웹을 만들 때에도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작업했으며 이후 웹이 확산된 것도 수많은 정신이 합쳐져서 가능했습니다. 버너스-리는 돈과 명예를 탐하지 않았다. 그는 기술을 무료로 개방하고 특허를 공개한 이유를 간단히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웹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유와 평등의 공간이어야 한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당장의 이익보다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과감한 선택이었다. 덕분에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 있는 선택에 열광하며 찬사를 보냈다. 이 일로 버너스-리는 2004년 기사자귀를 받았으며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튜링상을 받았다. 그는 유머 감각도 꽤 뛰어났는데 2009년 URL의 입력 방식과 관련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고백하기도 했다. 우리는 URL을 입력할 때 2개의 슬래시를 붙이는데 즉 http://
버너스-리의 말에 따르면 사실은 별다른 의미 없이 붙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면서 익살스럽게 말했다. 그 슬래시만 안 붙였어도 잉크를 절약하거나 시간이 덜 낭비되었을 것입니다. 정보의 유통은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그의 신념과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굉장한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이익보다 다수의 혜택을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희생정신에 가깝다. 이런 희생정신을 발휘한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의 덕분에 편리함을 누리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네, 좋은 글이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몰랐던 분들도 많으셨죠? 네, 그 이름을 기억하나요? 네, 좋은 내용 읽고 주변에 또 전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억하는 이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